안녕하십니까. 석호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 또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 DSR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DSR을 정부에서 전격 시행한다는 걸 보고 국민 누구나 이런 약간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없는 서민들한테 악성 대출만 늘리는 거 아니냐. 국민 누구라면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고, 과연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풍선효과로 인해서 악성 대출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라고 의구점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또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10년 전부터 지속적인 얘기였습니다. 실은 뭐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나 경제의 판을 잘못 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부동산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이 정부의 존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한 게 DSR의 전면 시행이 아닌가.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면 해당 대출 받는 그 신규 대출하고 자기 소득을 비교하는 DTI를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대출의 원리금 근동 상환뿐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던 할부,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그 다음에 카드 쓰고 이번 달에 상환할 월 상환 금액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이 대출의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율을 정합니다. 그게 DSR 관리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70%가 넘어가면은 대출을 극소주 조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15%, 뭐 20%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적거나 소득 입증이 안 되는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2018년 11월 1일 날 제1금융권에서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모든 대출에서 소득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창구에서는 예적금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급한 자금이니까, 내가 적금이 만기가 남아 있어서 해약을 못 하니까 우선 급한 자금은 내 적금, 예금 범위 내에서 내가 우선 급히 뺏으려고 창구를 가서 대출 신청한 고객이 있겠죠. 그런데 창구에서는 소득 입증을 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내 통장에 내 돈 예금해놓고 내 돈 적금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겠다는데, 아니 무슨 소득 입증을 해오라는 거냐, 왜 서류 띄우라는 거냐, 항의가 빗발치겠죠. 그런데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와야 됩니다. 과연 정부 당국에서 이런 혼란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다면 정부 당국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적금 담보도 소득 입증을 해와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실 거야겠죠.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시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냥 금융당국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왔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누구나 내 삶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또 중장비업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 공사 끝나면 거기서 현금 받고 뭐 공사대로 계좌 이체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득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연 중장비를 하다 보면 연 소득이
연간 소득이 뭐 7, 8천 되든 6, 7천 되든 계속 나는 그만큼 벌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출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DSR 제도를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제1금융권에서 적극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2금융권이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결국은 갈 수 있는 데가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가능한 곳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내몰린다는 거죠.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정부는 보호해야 할 힘없는 사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제 소견으로는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나는 악성 대출로 대출 구조가, 대출의 질이 바뀌는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결과를 금융을 전공으로 하고 금융을 정책을 입안하는 금융당국에서 과연 몰랐을까? 이걸 모르고 시행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가? 그래서 참 알 수 없다. 그리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 제2금융권까지 DSL이 확대된다면 실질 서민들, 정말 실자금을 써야 할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